오늘도 숨은 쉬고 계시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숨을 쉬는데 더 피곤해지고, 숨을 쉬는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을 쉬는데 밤잠이 얕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셨나요?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큰 이상은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몸은 계속 무겁고 기운은 자꾸 새는 느낌. 그럴 때 사람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약해졌나?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숨을 쉬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숨에 끌려가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용히 삶의 뿌리를 되찾는 채널 신비한 지식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책 한 권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수천 년 전 사람의 생명과 병의 근원을 이야기했던 고전, 흔히 황제내경이라 부르죠. 그 안에 이런 뜻의 말이 있습니다. 기는 생명의 뿌리다. 어긋나면 병이 된다. 이 말이 왜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해졌을까요? 요즘 우리는 숨이 아니라 속도로 삽니다. 빨리 먹고, 빨리 걷고, 빨리 생각하고, 빨리 걱정합니다. 그 속도 속에서 숨은 점점 위로 뜨고, 얕아지고, 가늘어집니다. 그러면 기는 어디로 갈까요? 위로만 몰립니다. 머리로, 가슴으로, 목으로. 그 결과는 아주 익숙합니다. 잠이 얕아지고, 소화가 더디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깨가 굽고, 이유 없는 불안이 늘어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기가 왜 뿌리인지, 그리고 숨이 왜 자꾸 어긋나는지, 마지막으로 어긋난 숨을 어떻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지.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방식으로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라고 하면 뭔가 신비한 에너지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전이 말하는 기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몸을 데우고, 움직이고, 회복시키고, 마음까지 안정시키는 생리적 힘이에요. 현대 과학의 언어로 바꿔 말하면 호흡, 자율신경, 혈류, 염증 반응, 뇌의 각성 수준까지 연결된 몸의 전체 조절력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가 뿌리라면 그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황제내경과 동양의학은 오래전부터 그 답을 아래에서 찾았습니다. 배, 특히 아랫배, 우리 몸의 중심. 그곳이 비면 위는 소란해지고 아래는 차가워집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그게 곧 체질이 되고 만성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지점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의 숨이 어긋났다는 건 숨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숨의 방향이 틀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숨을 들이마실 때 본능적으로 가슴을 먼저 올립니다. 특히 긴장할 때는 더 그렇죠. 가슴이 먼저 올라가면 몸은 지금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이게 바로 자율신경의 작동이에요. 교감신경이 우세해지고, 심장은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하고, 위장은 느려집니다. 그러면 몸은 살아남기 위해 소화와 회복을 뒤로 미룹니다. 이게 잠깐이면 괜찮지만 하루 종일 반복되면 어떨까요? 숨은 늘 위로 뜨고, 몸은 늘 긴장 모드, 그리고 병은 조용히 자리 잡습니다. 이게 황제내경이 말하는 어긋남의 본질입니다. 숨이 어긋나면 기가 어긋나고, 기가 어긋나면 몸이 어긋난다. 대단한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 겪는 현실이죠. 여기서 두 번째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가 숨을 고치려 할 때 대부분 더 크게 쉬려고 합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오래 참아보고, 크게 내쉬고. 그런데 그 방식은 어떤 분들에게는 오히려 불편을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숨의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과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숨이 많이 들어와도 그 숨이 가슴에서만 맴돌면 기는 아래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숨이 길어도 목이 조이면 뇌는 더 각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한 호흡이 아니라 바른 호흡을 말하려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아주 짧은 확인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편하게 앉아서 숨을 한번 느껴보세요. 들이마실 때 어깨가 먼저 올라가나요? 가슴이 먼저 부풀나요? 아랫배는 거의 움직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숨은 이미 오랫동안 위로 올라가는 습관을 가진 겁니다. 그 습관이 병의 씨앗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습관은 바뀝니다. 그리고 숨은 생각보다 빠르게 돌아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숨을 억지로 통제하지 말고 길을 다시 열어라. 이게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실천 포인트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아주 단순합니다. 숨을 가슴에서 아랫배로 내려놓는 감각을 되찾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배를 억지로 내미는 복식 호흡이 아닙니다. 아랫배로 숨을 보낸다는 말도 사실은 공기가 배로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죠. 그건 몸의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우리가 바꾸는 건 횡격막의 움직임, 복부 압력, 그리고 자율신경의 방향입니다. 이것들이 바뀌면 몸은 이제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기는 아래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고요? 오늘은 가장 쉬운 시작만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훈련이 아니라 되찾기니까요. 코로 조용히 들이마시되 크게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쉴 때 아주 길게 내쉬는 숨이 끝까지 빠져나갈 때 배꼽 아래가 살짝 부드러워지는 걸 허락합니다. 배를 밀어내지 말고 힘을 주지 말고 그저 내려앉는다는 느낌만. 이때 어깨와 목이 편안하면 거의 성공입니다. 반대로 어깨가 긴장하면 숨은 다시 위로 도망가요. 그러니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동안 어깨를 내려놓고 턱을 살짝 풀어주세요. 마치 눈이 오는 날 발자국 소리를 죽이듯 조용히요.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혀와 턱입니다. 이걸 들으면 혀가 왜 나오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혀는 목과 연결되어 있고 목은 숨의 문입니다. 혀가 긴장하면 목이 조이고 목이 조이면 숨은 위로 뜹니다. 그래서 황제내경에서 말하는 기가 거슬러 오른다는 현상이 더 잘 생겨요. 속이 답답하고 트림이 작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 의외로 혀와 턱의 긴장이 큰 몫을 합니다. 그러니 아주 간단하게 혀끝을 윗니 뒤 잇몸에 가볍게 두고 혀 전체를 바닥에 놓아둔다는 느낌으로 힘을 풀어보세요. 턱도 꽉 다물지 말고 아주 살짝 공간을 남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숨의 통로를 열어줍니다. 숨이 아래로 내려갈 길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 포인트는 내쉬는 숨이 끝난 뒤의 빈자리입니다. 대부분은 내쉬고 나면 바로 다시 들이마시려고 급해집니다. 그 급함이 숨을 위로 끌어올려요. 하지만 하늘이 밤으로 넘어갈 때도 바로 낮이 오지 않죠. 잠깐의 어둠이 있고 그 어둠이 깊이를 만듭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예요. 내쉬고 난 뒤 아주 짧은 빈자리, 그 짧은 빈자리에서 몸은 내려앉고 마음은 조용해집니다. 이 빈자리를 1초만 허락해보세요. 숨을 참는 게 아니라 다음 숨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 1초가 기가 뿌리로 내려가는 길을 고정시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여러분은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숨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의 속도를 바꾸는 일이구나. 맞습니다. 황제내경의 호흡은 결국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주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숨을 크게 만들지 말고 숨을 조용히 만들고 숨의 방향을 아래로 돌려보는 것. 이제 다음 흐름에서는 이 호흡이 왜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더 안 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떤 순간에 가장 쉽게 붙는지, 또 잘못된 호흡이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병의 패턴들을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짚으며 이어가게 됩니다. 숨은 늘 여러분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 그 숨이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
다시 기억하려는 중입니다. 숨의 방향을 아래로 돌리기 시작하면 몸은 아주 솔직하게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대단한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덜 불편하다는 변화로 옵니다. 가슴이 덜 조이고 어깨가 덜 올라가고 배가 조금 덜 차가운 느낌. 그런데 바로 그 미세한 변화가 사실은 가장 믿을 만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몸은 흥분으로 바뀌기보다 안정으로 회복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막힙니다. 선생님, 저는 숨을 아래로 보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숨을 아래로 보내려는 마음이 혹시 너무 급하지는 않으셨나요? 사람이 급해지면 숨이 먼저 올라갑니다. 빨리 낫고 싶다. 빨리 좋아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몸은 긴장하고 그 긴장은 목과 가슴부터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숨은 얕아지고 기는 다시 위로 몰려요. 결국 기를 아래로 내리겠다는 노력 자체가 오히려 기를 위로 떠오르게 만드는 역설이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에서는 숨이 어긋나는 가장 흔한 원인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황제내경이 말한 어긋남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숨을 들이마실 때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어깨가 올라가고 가슴이 먼저 부풀고 허리가 딱딱해지는 분들, 이건 단순히 호흡이 나쁘다가 아니라 몸이 오랫동안 경계 모드로 살아왔다는 뜻이에요. 과학적으로 보면 이런 호흡 패턴은 교감신경 항진과 연결되기 쉽고 호흡 보조근 목 주변, 어깨 근육을 과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를 더 들이마시는 것 같아도 뇌는 숨이 부족하다는 신호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 결과는 익숙하죠. 숨이 더 가빠지고 불안이 늘고 잠이 얕아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해결법은 단순합니다. 들이마시는 숨을 더 깊게가 아니라 더 조용하게로 바꾸는 겁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공기를 당겨온다가 아니라 문이 열려 들어온다는 느낌으로요. 이게 가능해지면 가슴이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숨이 조용해지고 기가 아래로 내려갈 길이 생깁니다. 두 번째 습관은 내쉬는 숨을 빨리 끝내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쉬는 숨을 짧게 하고 다시 들이마시려 합니다. 그건 마치 빚을 갚지 않고 계속 새 돈을 빌리는 것과 같아요. 폐 안에 남은 공기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않으면 호흡은 점점 얕아지고 가슴은 더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내쉬는 숨은 단전 호흡에서 단지 마무리가 아니라 기를 뿌리로 돌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여기서 아주 쉬운 기준을 하나 드릴게요. 내쉴 때 숨이 끝으로 갈수록 몸이 더 편안해지고 있나요? 아니면 끝으로 갈수록 목이 더 조이고 있나요? 끝으로 갈수록 편안해진다면 방향이 맞습니다. 끝으로 갈수록 조여온다면 여러분은 내쉬는 숨을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밀어내면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숨은 위로 뜹니다. 그러니 내쉬는 숨은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빠져나가게 두는 것이에요.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습관, 황제내경의 말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위가 뜨겁고 아래가 차가운 상태입니다. 현대인에게 이 패턴은 정말 흔합니다. 머리는 계속 생각하고 가슴은 계속 긴장하고 손발은 차고 배는 차고 아랫배는 텅 빈 느낌. 이 상태가 오래되면 어깨 결림, 소화장애, 불면, 두근거림이 한 묶음처럼 따라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동양의 언어로 말하면 기가 위로 떠서 흩어지고 아래는 저장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현대의 언어로 말하면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되고 말초 순환이 떨어지고 수면과 소화 회복 루틴이 무너진 상태죠. 그렇다면 해결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는 강한 운동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자극은 위를 더 뜨겁게 만들 수 있어요. 해결은 아래를 따뜻하게 만들고 위를 조용히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강 호흡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하강 단전 호흡이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보통 배가 차갑거나 허리가 굳거나 감정이 올라와 있는 날이에요. 그럴 때 호흡만으로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조건을 먼저 바꾸면 숨은 따라옵니다. 배꼽 아래에 손을 얹고 그 손의 온도를 믿어보세요. 손바닥은 작은 난로입니다. 그 온기가 1분만 가도 배가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동작 하나, 골반을 앞뒤로 아주 미세하게 흔들어 보세요. 큰 운동이 아닙니다. 의자에 앉아 숨을 내쉬면서 골반이 바닥에 더 잘 닿는 느낌만 찾아도 충분합니다. 골반이 부드러워지면 단전의 문이 열리고 숨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네 번째 습관이 이어집니다. 턱을 꽉 다무는 습관. 턱이 굳으면 혀가 굳고, 혀가 굳으면 목이 굳고, 목이 굳으면 숨이 위로 뜹니다. 이건 정말 빠르게 연결됩니다. 그러니 호흡을 시작할 때 턱에 공간을 남겨주세요. 입을 벌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사이에 얇은 종이 한 장이 들어갈 정도의 여유. 그 여유가 숨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습관. 사람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숨을 증명하려는 습관. 따뜻해야 한다. 기가 돌아야 한다. 뭔가 느껴져야 한다.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몸은 다시 긴장합니다. 긴장하면 숨은 다시 위로 뜹니다. 황제내경이 말한 기는 뿌리다는 문장은 어떤 특별한 체험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뿌리는 조용하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를 지탱한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 건 번쩍이는 체험이 아니라 조용한 변화입니다. 숨이 한결 부드러워진다. 가슴이 덜 막힌다. 배가 덜 차갑다. 식후 더부룩함이 줄어든다. 잠이 조금 더 깊어진다. 이 변화들이 모이면 그게 바로 기가 뿌리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숨의 방향을 바꾸는데 필요한 생활 속 조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더요. 잘못된 호흡은 대개 힘이 들어간 숨에서 시작된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힘을 더 내는 게 아니라 힘이 빠질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하강 호흡을 하루의 리듬 속에 어떻게 넣으면 좋은지, 어떤 순간에 가장 쉽게 붙는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순서를 대화하듯 이어가게 됩니다. 숨이 어긋나는 습관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 몸이야, 이쪽이 더 편하구나 하고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게 하강 단전 호흡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억지로 끌고 가는 기술이 아니라 몸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걸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붙을까요? 이 질문은 특히 어르신들에게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해서 훈련할 필요가 없고 그럴수록 오히려 몸이 경계하거든요. 그러니 오늘은 생활 속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붙는 순간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간은 잠에서 막 깬 직후입니다. 사람이 눈을 뜨자마자 생각이 먼저 달리면 숨은 즉시 위로 떠요. 하루가 머리에서 시작되면 하루 종일 기가 위에서 소비됩니다. 그래서 아침의 첫 숨은 크기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어나서 앉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누운 채로 손바닥을 배꼽 아래에 얹습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욕심내지 않습니다. 다만 내쉬는 숨만 아주 길게. 이때의 핵심은 크게가 아니라 조용히예요.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몸은 스스로 위험 모드를 내려놓습니다. 자율신경으로 말하면 부교감이 살아나고 심박이 안정되며 뇌의 각성도 내려옵니다. 이 상태가 하루의 바닥이 됩니다. 바닥이 생기면 기는 위로 흩어지지 않고 아래로 저장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순간은 식사 직전입니다. 식사 전에는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숨이 급해집니다. 특히 혼자 밥을 서둘러 드시거나 TV를 켜놓고 드시거나 마음이 조급한 날은 더 그렇죠. 그런데 급한 숨으로 밥을 먹으면 몸은 소화에 집중하기 어려워집니다. 황제내경에서 말하는 비위, 현대적으로 말하면
위장과 장의 리듬은 숨과 신경계 상태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숨이 위로 뜨고 교감신경이 우세하면 위장 운동은 느려지고 소화액 분비도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나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식사 전에 1분만 손을 아랫배에 얹고 내쉬는 숨을 길게 하는 것. 그 1분이 위장을 일할 준비로 바꿉니다. 여러분이 위장을 억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몸이 스스로 조절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세 번째 순간은 걷는 중입니다. 사실 하강 단전 호흡은 앉아서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걷는 동안 더 쉽게 붙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걷기는 이미 아래를 사용하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발바닥이 땅을 딛고 골반이 리듬을 만들고 배는 자연스럽게 중심을 잡습니다. 이때 숨만 위로 뜨지 않게 하면 됩니다. 걸을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2걸음은 그냥 걷고 3번째 걸음부터 내쉬는 숨을 길게. 내쉬는 동안 배꼽 아래에 무게가 살짝 내려앉는 걸 허락합니다. 여기서 살짝이 중요합니다. 과하면 힘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면 숨이 올라가요. 하강은 언제나 부드럽게, 조용히, 그리고 4번째 순간은 감정이 올라올 때입니다. 이건 정말 실전입니다. 불안할 때, 서운할 때, 화가 날 때 숨은 자동으로 위로 치솟습니다. 가슴이 꽉 조이고, 목이 막히고, 머리가 붕 떠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은 감정을 없애려고 합니다. 하지만 없애려 하면 숨은 더 거칠어집니다. 황제내경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은 기의 흐름을 바로 흔듭니다. 특히 화나 분노는 기를 위로 치솟게 하고 걱정과 생각은 가슴을 막히게 하며 두려움은 아래를 차갑게 만들 수 있다고 보죠. 현대적으로 보면 스트레스 반응이 호흡 패턴을 바꾸고 그게 다시 심장과 혈압, 소화에 영향을 줍니다. 이럴 때 하강 단전 호흡은 감정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감정을 걸어둘 자리를 아래에 만들어주는 기술입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감정과 싸우지 마세요. 그저 내쉬는 숨을 길게 하면서 손바닥을 배꼽 아래에 얹고 가슴에서 올라오는 무게를 아랫배 쪽으로 조용히 내려놓는 느낌을 가져보세요. 신기하게도 감정이 사라지지 않아도 몸은 조금씩 중심을 회복합니다. 그 중심이 회복되면 감정은 더 이상 여러분을 끌고 가지 못해요. 5번째 순간은 잠들기 직전입니다. 잠이 얕은 분들은 대개 숨이 위에 걸려 있습니다. 몸은 침대에 누웠는데 숨은 목과 가슴에서만 움직여요. 그런 숨은 뇌를 계속 깨웁니다. 그래서 잠은 오는데 깊이 못 들어간다는 말을 하시죠. 잠들기 직전에는 숨을 연습하려 하지 마시고 숨을 정리해준다고 생각하세요. 등을 바닥에 맡기고 손을 아랫배에 얹고 내쉬는 숨을 길게, 그리고 내쉬고 난 뒤에 빈자리를 1초만 허락합니다. 그 1초는 참는 게 아니라 다음 숨을 서두르지 않는 침묵입니다. 그 침묵이 뇌를 눕힙니다. 뇌가 누우면 몸도 깊이 잠들기 시작하죠. 여기까지 오면 여러분은 이미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강 단전 호흡은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수행이 아니라 생활의 틈에서 기를 뿌리로 돌려놓는 습관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6번째 포인트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과하게 하지 않는 법입니다. 이 호흡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욕심이 생깁니다. 더 해야겠다. 더 느껴야겠다. 그 순간 숨이 다시 올라갑니다. 특히 혈압이 민감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분들은 강한 호흡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기준은 하나입니다. 숨이 끝날수록 더 편안해지는가? 끝날수록 더 편안해진다면 그 길이 맞습니다. 끝날수록 더 답답해지면 여러분은 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즉시 줄이세요. 짧게, 부드럽게. 하강 단전 호흡은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오래 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 순서를 생활 속 한 장면처럼 정리하고 어르신들이 특히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실수 포인트를 부드럽게 피하는 방식으로 조용히 마무리로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숨이 바뀌는 순간은 대개 대단한 결심에서 오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 하나에서 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식사 직전 잠깐의 틈, 걷다가 문득 발바닥을 느끼는 순간, 잠들기 전 아주 조용한 1분,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기가 다시 뿌리로 돌아가는 길을 만듭니다. 황제내경이 말한 기는 생명의 뿌리다라는 문장을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뿌리는 늘 아래에 있고 아래가 안정되면 위는 자연히 조용해진다.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살면서 위만 키우고 아래를 비워버렸다는 거죠. 생각은 많아지고 걱정은 늘고 몸은 조급해지고 숨은 얕아지고 그러니 병이 특별한 사건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생활처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아주 실용적으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실행 순서를 부담 없이 한 장면처럼 내려놓겠습니다. 어느 시간대든 좋습니다. 딱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짧아야 오래 갑니다. 먼저 앉습니다.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바닥에 앉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허리를 꼿꼿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힘을 빼는 것이에요. 어깨를 툭 내려놓고 턱을 아주 조금 풀어주세요. 이를 꽉 다물지 말고 입 안에 작은 공간을 남기듯이요. 혀끝은 윗니 뒤 잇몸에 살짝 얹고 혀 전체는 바닥에 놓아둔다는 느낌으로 풀어줍니다. 이 순간부터 이미 숨의 문이 열립니다. 이제 손바닥을 배꼽 아래에 얹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손은 단전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손은 단전을 기억시키는 약속입니다. 나는 오늘 숨을 아래로 돌려놓겠다. 그 약속을 손바닥으로 찍는 겁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십니다. 크게 들이마시지 마세요. 많이 들이마시면 가슴이 먼저 뛰어나옵니다. 들숨은 조용히, 마치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오듯 그냥 들어오게 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진짜 시작은 내쉬는 숨입니다. 코로, 길게, 부드럽게. 중요한 건 길이보다 부드러움입니다. 내쉬는 숨이 길어지면 몸은 이제 괜찮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그 신호가 자율신경을 바꾸고 그 자율신경의 변화가 심장과 소화와 수면을 함께 바꿉니다. 여기서 하나의 기준만 기억하세요. 내쉬는 숨이 끝날수록 목이 더 편안해지나요? 어깨가 더 내려가나요? 그렇다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반대로 내쉬는 숨이 끝날수록 목이 조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머리가 더 맑아지는 게 아니라 더 예민해진다면 그건 호흡이 하강이 아니라 긴장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땐 즉시 줄이세요. 짧게, 더 조용하게. 하강 단전 호흡은 강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편안함 안에서만 살아납니다. 내쉬고 난 뒤에는 아주 짧은 빈자리를 1초만 허락해 보세요. 이건 숨을 참는 게 아닙니다. 다음 숨을 급하게 당겨오지 않는 것. 그 1초의 침묵이 뇌의 소음을 꺼줍니다. 뇌가 조용해지면 몸은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 흐름을 딱 5번만 반복해 보세요. 5번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자꾸 많이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황제내경의 지혜는 오히려 반대입니다. 작게, 바르게, 오래. 그게 길을 뿌리로 돌려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실수 포인트를 하나 더 짚겠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호흡을 하다가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편함이 생기면 그건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몸이 과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바로 멈추고 평소 숨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강도를 줄이면 됩니다. 숨은 싸움이 아닙니다. 숨은 협상입니다. 몸과 협상하는 사람만이 오래갑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기가 뿌리인지, 그리고 왜 어긋나면 병이 되는지 몸으로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긋난 숨은 대부분 위로 떠 있는 삶의 습관에서 옵니다. 생각이 먼저 달리고,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몸이 늘 서두르는 습관.
그 습관이 숨을 위로 끌어올리고 그 숨이 기를 흩어지게 하고 그 흩어진 기가 결국 몸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거창한 해답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숨의 방향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들숨은 조용히, 날숨은 길게, 그리고 그 날숨이 배꼽 아래로 내려앉는 자리를 허락하는 것. 여러분, 이건 단지 호흡법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아래로 돌리는 일입니다. 중심이 아래로 내려오면 생각은 덜 흔들리고, 마음은 덜 급해지고, 몸은 덜 아프고, 잠은 더 깊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딱 한 번만이라도 배꼽 아래에 손을 얹고 내쉬는 숨을 길게 해보세요. 그 한 번이 쌓이면 몸은 다시 길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숨을 아래로 내려놓았을 때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무엇이었나요? 가슴이 편해졌나요? 속이 편해졌나요? 잠이 조금 깊어졌나요? 혹은 마음이 덜 불안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신비한 지식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조용하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삶의 뿌리를 되찾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숨은 늘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숨이 뿌리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몸은 스스로 건강해지는 길을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